자, 파7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다가 제가 파7을 잘하려면 뭐 이렇게 띄워놨는데 어제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나눠드리고 스터디 시간에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이었죠? 우리 저기 앉아있네요. 그쵸? 몇 분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 경영이 있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면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보통 이렇게 예상되는 질문이 있고 참 특이한 질문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대생이냐고 물어보는데 공대생 맞아요. 그쵸? 어제도 공대생이 맞았는데 공대생 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공대생 맞나요? 여기 지금? 손 들어보세요. 공대생 분들. 네, 굉장히 많네요. 공대생 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글을 글로 좀 이해하라는 거. 글을 글로 이해하고 수학적으로 숫자처럼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지금 독해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공대생분들이 7을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토익에 흥미를 가지시면 5, 6에 흠뻑 빠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10시간이면 8시간 이상을 5, 6만 하세요. 5, 6을 하시는데 그걸 또 완벽하게 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어휘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스토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를요. 그래서 이제 독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독해를 한다라는 얘기가 문제 풀 때하고요. 문제 풀 때하고 학습할 때 좀 달라요.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령을 잘 캐치하셔서 그 요령껏 푸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미련하게 하셔야 돼요.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킬만 알려고 하고 그것만 적용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약삭 빠르게 푸셔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미련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을 할 때도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어휘 먼저 드리고요. 어휘 먼저 드려서 어휘 익히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문법 포인트들은 파악하게 해요. 물론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파7을 할 때, 문제 풀이를 할 때는 문법 요소를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할 겁니다. 어휘 파악하고. 왜냐하면 파7을 잘하려면 1번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휘와 다독이 해결책이다. 어휘력, 풍부한 어휘력과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이에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였지만 흥미를 가지는 거. 공대생이 5, 6에 흥미를 갖듯이, 그쵸? 네, 마찬가지로 토익이 다루는 소재의 글을 흥미를 가져야 된다. 토익이 다루는 소재의 글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더라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몰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 나실 때 편할 때 우리 그 본교재 같은 거 있잖아요. 본교재의 뒤에 7에 해석된 거를 그냥 읽으세요. 3, 4도 마찬가지야. 3, 4에 해석된 것을 읽으세요. 한글로 돼 있는 거. 그럼 뭐가 생기냐 하면 배경 지식이 생겨요. 배경 지식이 생긴다라는 거는 그만큼 예측을 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3번은 이제 문법 요소를 글을 읽을 때는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내용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문제 풀이 시에 파7의 시간 할애는 문제당 1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 6을요 여러분들 25분 1차 목표, 2차 목표는 22에서 23분, 평균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다 달성을 하셔야 되고, 3차 목표는 20분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20분으로 잡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당 20초 정도가 데드라인, 심리적으로 30초 정도 데드라인으로 보시고 평균적으로 20초 정도를 갖고 푸시면 됩니다. 얘가 그렇게 되게 되면 총 75분 중에서 여기 52문이잖아요. 52문 그리고 48문인데 48문에서 22분 3분을 잡아먹었다라고 치면 55분이 남아요. 20분을 잡아먹었다고 치면 50분에서 55분이 남는단 말이에요. 뭐 답안지에 체크하고 하다 보면 평균 1분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더블에 가게 되면 부담감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5분에 딱 맞춰서 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6분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이거 갖다가 1분에 4개 지문이잖아요. 4분 정도 더 잡는다고 치면 이렇게 시간 확보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결국은 앞부분에서 153번에서
170번 정도까지는 두 문제짜리 짧은 문제가 몇 개 안 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시간 절약을 하셔야 돼요. 그때 문제당 30초 이렇게 푸셔야 돼요. 전반에서 빨리빨리 풀고 중간중간에 도표 들어간 거 쉬운 문제에서 시간 절약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파7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 거고, 네, 계속 보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유형이 나오는데, 아까 3 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얘가 GQ, 그리고 얘가 다 SQ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General Questions, 목적 주제, 그쵸? 그리고 요거를 이제 수업하면서 중간중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요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6하원칙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을 차지해요. 대부분이 6하원칙 문제고, 우리가 이걸 나추루 문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맞는 것 고르기 문제, 아닌 것 고르기 문제인데, 나추루 문제는 문제에서 어떻게 제시가 되냐면은 what is not이 이렇게 대문자로 주고요. stated, indicate가 show의 의미예요. 나타내다. 언급하다, mentioned죠. is가 있으니까. 네, 수동태가 돼갖고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as나 about나 in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글의 종류가 나와요. 글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letter, advertisement, memorandum, article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럼 뭐냐면 키워드가 글의 종류가 아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글의 종류가 아니라 키워드가 나와요. 키워드. 이게 키워드야. 자, 나추루 문제는 이 키워드를 보시고 뭘 판단하는 거냐면은 A, B, C, D번을 먼저 봐야 될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 가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건지를 결정하는 거야. 자, 키워드의 범위가 좁은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키워드의 범위가 좁아, 키워드의 범위가 넓어, 그러면 이렇게 가셔야 돼요. A, B, C, D번을 보시고 A, B, C, D번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 글 종류라고 잘못 썼는데 여기에 글 종류가 나왔어?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뭐 힌트를 준 건 아니잖아.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한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게 키워드가 되겠다. 우리 한번 교재 볼까요? 124페이지 맞나요? 네, 124페이지 맞죠? 124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두 번째 문제가, 첫 번째 65번이 이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목적 주제는 이따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purpose라는 단어가 퀘스천에 들어가면 무조건 GQ 문제고, 앞에 답단 써 있으며 목적 고르는 문제이고, 앞에 위에 올라가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I부터 센터까지 읽는 거야. 그치? 그래도 안 나와? 하나 정도 더 읽어. 그래도 안 나와? 다음 거로 넘어가는 거야. 자, 한 문단을 읽었어? 65번의 GQ 문제에 답이 안 나와? 다른 거 먼저 풀어야 돼. 그치? 근데 거의 대부분 나오지. 90% 나오지? 자, 두 번째 문제 봐봐. 66번. 키워드가 뭐야? 여기 있네. about. about 뒤에 뭐 있어? 사람 이름 나왔지. 그치? 블랭큰쉽이라는 사람 이름 나왔지. 그치? 그럼 사람 이름이 키워드야. 그치? 그런데 키워드의 범위가 넓어, 좁아. 네, 이거 사람 이름이 어느 사람이에요? 블랭큰쉽이라고 하는 것을 고유명사를 찾아보세요. 수신인이죠. 수신인. 위에 보세요. 사람 이름이 보세요. 편집글에 수신인으로 제시되는 경우, 발신인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키워드가 넓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 키워드가 좁아요. 그거 보고 물고 늘어주면 돼. 근데 이거는 거꾸로 A, B, C, D번을 보시고 가셔야 되는 건데, A, B, C, D번을 보시고 운 좋게 A번이 읽어봤더니 정답의 단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키워드가 좁은 거고. 그리고 67번 문제는 이제 What fitness classes are not currently offered at 인쉐 피트니스 센터. 인쉐 피트니스 센터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이 어떤 강좌냐 이런 거고요. 76번입니다. 76번 보세요. 펄포스 동그라미. 그쵸. 이거는 GQ 문제. 그리고 77번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네. 이거 이번에는 이거네. 이게 빠지고. 자, 그쵸? 네. 나와 있는 게 뭐냐? 로드리게스에 대해서. 맞는 게 뭐냐인데, 이 문제는 여기에도 속합니다. 추론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에 대해서 맞는 게 뭐냐라는 거니까 로드리게스잖아요. 이거 범위 넓어요, 좁아요? 넓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A, B, C, D만 먼저 보고 하나씩 소거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78번입니다.
invite 밑줄. invite는 여기서 여러분들 토익 시험에서 7에서 invite는 초대하다라는 의미보다 요청하다의 의미가 더 많다. 써보세요. 요청하다. What does the letter invite Miss Rodriguez to visit? 네. 그래서 정중히 요청하다가 됩니다. 왜 편지는 요청하고 있습니까? 로드리게스 씨에게 방문해달라고 여기 웹사이트에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뭘까? 웹사이트지, 그치? 웹사이트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78번에 웹사이트를 찾아봐봐, 위에서. 웹사이트라는 단어만 찾아봐, 위에서. 자, 잘 안 찾아지세요?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자, 지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쭉 있어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요, 손가락. 그리고 그냥 봐요. 독해를 하지 말고. 그냥 봐요, 구경을. 그리고 로드리게스를 찾아봐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로드리게스가 아니다. 쏘리. 웹사이트 시작.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중에 하나, 둘, 셋. 3초에 찾을 수 있어. 할 수 있습니까?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거 어떻게 해? 돼요. 3초면 돼요. 시험장에서 그만큼 시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야. 고유명사 찾기, 숫자 찾기, 웹사이트 찾기.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웹사이트하고 온라인하고 똑같은 단어로 보입니다. 그런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그쵸? 패러프레이징이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쵸? 네. 자, 그런 단계는 많이 패러프레이징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78번 요청사항 문제니까 후반에 답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79번 하노버 로케이션 밑줄. 하노버 로케이션이 키워드야. 네. 자, 해노버 로케이션. 그러면 해노버 찾으세요. 해노버 찾아주는데 대문자 찾기 이렇게 훈련한다고 보시고. 또 하나, 둘, 셋. 또 셋이야. 그치? 세 번째 줄에 몰려있네. 야, 세 번째 줄에 답단서 막 지뢰받치겠네. 그치? 그럼 78번에 낫이 있네. What is not going to happen at Coston Flowers in April? in April 밑줄. 키워드 좁네. in April. 키워드 좁아, 이게 키워드가 좁은 거야. 그러니까 어떠냐면 4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코스턴 플로워스라는 데에서. 그쵸? 코스턴 플로워스라는 게 그게 두 번째 문단에 다 몰려 있어요. 80번에 A, B, C가요. 네, 그래서 D가 답이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푸니까 굉장히 얄밉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69번에 왜 쓰여졌니? GQ 문제죠. 그 다음에 70번에 What does the email suggest about Miss Brown? 브라운 씨에 대해서 뭐라고 암시하니? 암시하다, 시사하다 써보세요. 제안하다가 아니라 암시하다, 시사하다. 이게 이거예요, 이거. 5번의 추론 문제. 그리고 71번에 intend 어휘고름 문제. 이게 동의어 찾기 문제, 이거. 동의어 찾기 문제. 그쵸? 그리고 자, 이거 요청사항 문제. 요청사항 문제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답단서. 7도 뒤에 있지 뭐. 그럼 요청사항 문제는 please 먼저 찾고, 네, 뭐뭐 해주십시오. 그런 문장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보세요. What is suggested about? 자, what is suggested about? 이거다. 맞는 거다. 네, about 뒤에 이거다. 이 키워드다. 그쵸? 자, 그러면 네, 여기 회사명 나왔어요. 회사명, 그렇죠? 네, 그거 찾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을 언제 만날 거냐라고 했습니다. 날짜 찾으면 되는 거고. 날짜 정보를 위주로 보는데 날짜만 찾아볼까요? 첫 번째 나온 날짜가 July 1st입니다. 그 부분을 정독합니다. 운 좋게 답입니다. 아니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7, 8번입니다. What will the company assist Mr. Mitchell with입니다. 회사가 미첼 씨가 뭐 하는 걸 넣을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쵸? 네. 그러면은 네, 이것도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고 미첼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그리고 79번처럼 if절 나오잖아요. if절은 키워드예요. 키워드. 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if절 키워드 잡아주시고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80번 커버 어휘 동의어 찾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갑니다.
처음 왔어요 혹시? 아니? 아까 있었나? 왜 없었던 거지? 문제를 푸실 때는 다 독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문 그림 찾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최대한 빨리 푼다라는 생각으로 미심쩍어도 조금 미심쩍어도 넘어가야 되고,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감이 드시면은 또 지체 없이 넘어가셔야 돼요. 결국 그거를 붙들고 있어 봐야 오답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시험지하고요, 눈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됩니다. 너무 가까우시면 안 보여요.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자, 답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165번부터 갑니다. 165번 A번, 166번 A번, 167번 B번, 176번 D번 데이빗, 177번 B번, 178번 C번, 179번 A번, 180번 D번 데이빗, 169번 C번, 170번 C번, 171번 B번, 172번 A번, 176번 D번 데이빗, 177번 C번, 178번 A번, 179번 B번, 180번 A번이요. 네. 자, 틀린 문제를 정리해 보시죠. 네. 다시 한번 보시고. 네, 여기 좀 보시겠어요? 아까 좀 하다 말았는데 질문 유형만 했잖아요. 요게 글의 종류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교재 구성 어떻게 해놨냐면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레터예요. 그래서 편집글, 광고, 공지, 회랑, 기사 이렇게 한 달에 이 덩어리를 이렇게 골고루 배열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편지하고 이메일에 대한 글들을 공부를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를 했는데 주제, 목적 찾기, 문제 유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toppic이나 subject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아니면 이게 뭐에 대한 거냐라는 그런 질문의 형태가 되고 여기는 지문 종류가 들어가죠. 지문 종류라고 하는 거는 letter, email, advertisement, article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purpose라는 단어, 이 단어, 이 question이 가장 많습니다. 자, Part 7에서는 이 question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what is the purpose of 지문 종류? 그리고 왜 쓰여졌습니까? 이거 마찬가지죠. 뭐에 대한 거냐? 왜 쓰여졌냐? 왜 보내졌냐? 뭐 이런 질문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GQ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간단하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GQ 문제에서 주제 목적 찾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핵심 단어를 보고 주제 목적 찾기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단어 purpose, subject, 그리고 why was written 이런 형태는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겠죠. 전반부를 중심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목이나 소제목이 나와 있으면 우선 그것부터 살핀다. 자, 이 제목이나 소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해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subject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RE라고 하는 약자가 나옵니다. 이메일, 회람, 메일, 레터 이런 데서 이메일이나 회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이 되겠고요. 이런 소제목이 나오는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124페이지에 Fitness and Weight Loss Center Designed for Women 이게 바로 뭐냐면 소제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러한 소제목은 뭐냐면 주제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글이 어떻게 흐를 거다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Fitness and Weight Loss Center입니다. 그러니까 자, 건강, 뭐 몸매 가꾸기, 피트니스 센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헬스클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입니다. 웨일로스 센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저게 이제 그게 소제목이고 소제목은 중간 정렬을 해서 이렇게 중간 정렬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첫 문장을 중심으로 전반부를 살피고 답을 못 찾겠다. 그럼 다음 문제부터 푼다. 그런데 못 찾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랬죠. 그렇죠? 거의 90%에 육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전반부에 주어진다. 자, 그런데 전환을 이루는 말, 이건 아까 LCS도 했잖아요. However, but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에 중반이나 후반부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글을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 SQ 문제를 풀고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풀리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2개 정도 질문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답단서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자, 여기를 보셔도 되고 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게 요거고요. 자, 우리가 아까 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명사 뒤에 이게 또 쓰는 건데 지금 이거죠. 이런 구조에서 이게 이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Fitness and Weight Loss Center Designed for Women. 그러면 여성들을 위해서 디자인이 된, 고안이 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김에 이걸 보면서 수식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내용 파악을 이제 먼저 좀 해보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enjoy 동사는 뭐를 목적으로 취한다고 해요? enjoy는 뭐를 목적으로 취해? ing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러죠. 자, 제가
얘기를 즐겼습니다. 피트니스 인스트럭터 포지션에 대해서. 자, 인스트럭터는 저 같은 사람을 말하죠. 강사입니다. 다 같이 인스트럭터. 인스트럭터. 자, 제가 굉장히 얘기를 즐겼어요. 인터뷰 받나 봐요. 그쵸? 뭐에 대해서? 피트니스 인스트럭터 포지션에 대해서. 어디에서? at InShape Fitness Center에서. 그리고 I would like to offer you a full-time position. I would like to offer you a full-time position. 자, 사형식 동사 나왔어. You, 너에게 a full-time position을. 그렇죠. 그리고 beginning이야, 이거야. 그치? 자, 이거야. 이렇게 묶어야 돼. 3월부터 시작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3월부터 우리 회사에서 좀 일해줘 라는 말이지. 65번. 이게 바로 purpose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to make an offer. 다시 to make an offer. 자, 책의 문제 보세요. 65번에 A번. 그래서 to make an offer of employment. make an offer. 다시 make an offer. 자, offer가 지금처럼 이렇게 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make an offer 할 때는 명사가 된다. 하지만 make an offer가 한꺼번에 동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65번의 단서고 현재 우리는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이랑 요가랑 사이클링 클래스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 이런 말이지.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오퍼와 여기 오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쓰인 오퍼는요. 4형식으로 쓰인 거고 그 다음 줄에 오퍼는 몇 형식으로 쓰인 거야? 3형식으로 쓰인 거지. 목적어가 바로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여기서 since입니다. 자, 여러분들 since 하면요. 떠올라야 되는 게 때문에 라는 의미랑 뭐죠? 하나 더? 그래요. 이래로 라는 의미가 다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다? 네, 때문에가 되겠죠. 자, 때문에 하면은 because, since, as, now that. 자, 해보세요. 시작. because, since, as, now that. 자, 한 번 더 시작. because, since, as, now that. 자, since your specialty is Pilates. 자, Pilates, Pilates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필라테스 그러는 거 있죠. 그거이기 때문에 너의 전공이 필라테스니까 우리는 원한다. feature, 특색으로 하기를 원한다. 네, 특색으로 하기를 원한다. some new Pilates classes. 그리고 여기 또 나왔잖아. taught, 이거. taught.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요거죠. 자, 이게 지금 몇 개 나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분사형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요 부분이 6, 7번의 답단서. 그래서 필라테스가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공되지 않는데 이제 네가 필라테스 전공했으니까 우리 이 인쉐이프 피트니스 센터에 들어와 가지고 네가 필라테스 강의 좀 열어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전반부 내용은 이제 파악을 하셨고 후반부로 넘어가시게 되면 제가 또한 뭐 하고 싶냐면 알고 싶어 if you'd be interested in. 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가 되겠죠. 너 관심 있는지 내가 알고 싶은데 이런데 관심 있는지 알고 싶어.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답단서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쭉 넘어가셔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help 동사의 용법 will help you familiarize입니다. help 목적어 투동사 원형 이런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요. I'm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you. 그 다음에 we feel that your teaching experience. 자, we feel 대신 나왔으니까 주어가 나오죠. Your teaching experience. 네, 이 가르친 경험이 will be a valuable addition. 보탬이 된다. 이거 보탬으로 번역 많이 돼요. 그렇죠? 귀중한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느껴요 이런 말이죠. 우리의 센터에 인쉐이프 피트니스 센터에 오면 참 도움 많이 되겠다 그런 말이죠. 자, 66번이 그래서 여러분들 A번 정답. 네, A가 되겠습니다. She has experience teaching fitness classe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독해를 이렇게 쭉 해봤고요. 자, 요거하고 그리고 마지막 거 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거 127번. 네. 자, 127번. 자, 여기다가 PPT를 띄워놨는데,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얘는 이제 문제를 먼저 보시죠. 교재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암시되어 있는 게 뭐냐, 제시되어 있는 게 뭐냐라는 아까 얘기했던 그 GQ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게 나와 있고, GQ가 아니라 그 나추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게 나와 있고, 77번은 그쵸, 언제 만날 거냐라는 날짜의 기준, 그쵸? 네,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 이제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두 문제를 먼저 초점 맞춰서 76번하고 77번에 해당되는 게 답단서가 여기 있네요. 그쵸? 자, 레터입니다. be pleased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쁜 편지 내용이죠. 자, 기쁩니다. confirm your promotion. 여러분들 프로모션 하면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판촉이나 홍보가 아니다라는 게 이게 나옴으로써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승진입니다. 그쵸? 저는 기쁩니다. 확인하게 되어서 당신의 승진을, 부사장으로서의 승진을 어디에? 네, 여기에, 이 회사에. 자, 당신도 아시다시피 수락하는 것은, 이 직책을 수락하는 것은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accepting 동명사 주어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동사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쵸? 자, require라는 동사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require 목적어 투동사 원형. 요구하는 바입니다. 당신이 relocate to our Orlando, Florida headquarters. 자,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이 직책을 수락하게 되면 네가 relocate 해야 된다. 이 relocate라는 동사 정말 많이 나오죠. 자, 따라합니다. relocate. 여기 있죠? 네, relocate라는 동사는 이전하다. 네, 그래서 이전을 하셔야 되는데 이전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뭐가 암시되어 있냐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렇죠. 헤드쿼터스 올랜도 플로리다에 있고 올랜도 플로리다 정답 D번이었습니다. 76번의 D번. 그리고 제임스 웰스 씨인데 운영부장인 이 제임스 씨에게 직접 알리게 되고 보고를 하게 될 거고요. He's very excited for you to join his management team on July 1st.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77번의 답단서가 됩니다. 지금은 77번은 사람 이름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 he가 가리키는 게 바로 제임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당신이 가리키는 게 바로 편지를 받는 사람이니까 바로 미첼 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종합해 봤을 때 7월 1일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보가 바로 77번의 답단서가 되겠다.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앞뒤의 상황을 살피시고 사람 이름을 좀 살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한 바와 같이 당신의 급여 인상은 효력을 발휘할 거예요. beginning 이런 거 정말 잘 나오죠. 전치사로. 뭐뭐부터 시작해서 beginning with your July 30 paycheck. 네, 7월 30일 날 나가는 급여부터 반영이 될 거고요. All of your other benefits, 복리후생이랑 주식, 스탁 옵션은 변경사항이 없을 겁니다. We will put you in touch with. 자, get in touch with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연락하다. 네, 우리가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되는 개념이에요. Put you in touch with our relocation specialist. 그러니까 이게 이사 전문가. 네, 이사 전문가. 그러니까 직원의 이사를 돕는 뭐 대기업에서는 그런 부서도 있잖아요. 총무부서가 그런 일을 하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To help you find 또 나왔습니다. help you find입니다. 자, 이만큼 help 동사가 중요한 겁니다. LC에서도요 정말 많이 나와요. help you find인데 help you find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help you find, help you find. 다음 help you find. 자, help 동사는 어떻게도 쓰이냐면요 이렇게도 쓰입니다. help 동사 원형도 쓰이고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동사 원형하는 것을 돕다라고 합니다. 근데 to가 빠지기 때문에 독특한 놈으로 기억하셔야 될 동사입니다. 그래서 help you find, help you study, help you 동사 원형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그쵸? help you find a new home for your family in the Orlando area. 올랜도 지역에 새 집을 찾는 걸 우리 relocation specialist가 help 해줄 거다, 도와줄 거다 이런 소리잖아. 7, 8번의 답단서가 그 부분 finding a place to live. 다시 finding a place to live. Finding a place to live. to live의 밑줄 왼쪽으로 화살표. 아까 얘기했던 투부정사의 미래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게 이런 거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번의 C번의 locating의 밑줄. 78번의 C번의 locating인데 이 locate라는 동사가 뜻이 어떤 뜻이니 얘들아? 찾다. 써보세요. locate. I cannot locate the file. 이건 LC에도 정말 많이 나온다. 자, locate가 찾다라는 find의 의미 번역이 굉장히 많이 된다. 이것도 여기서 locate가 바로 그 의미로 쓰였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문장을 좀 보시게 되면요. 자,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죠? 소강 상태, 답단서의 소강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답단서의 소강 상태를 보이는데 여기서 몇 가지 좀 보이실 거는 맨 위에 요 once. 자, 맨 위에 요 once는 once가 나온 다음에 주동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주동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죠. 이 구조가 굉장히 일반적이야. 일단 당신이 새 집을 올랜도에 구매를 하면 회사가 페이할 거다. Cost of the moving.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이사 비용을 지불을 할 거다.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이 79번 부분이 바로 이 79번의 답단서가 되겠고, 그리고 어휘 문제 80번 문제는 커버라는 단어인데
이 커버는 이 어휘 문제로 파7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덮다 기본 뜻, 덮다, 지키다, 떠맡다, 포함하다. 다시 덮다, 지키다, 떠맡다, 포함하다. 다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는 놈들이에요. 덮다, 지키다, 떠맡다, 포함하다. 특히 포함하다, include의 의미로 정말 많이 출제됐어요. 여기서는 pay의 의미가 됩니다. The company will pay the cost니까 the company will pay the cost. 그렇죠? 그래서 pay가 지불하다의 pay의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문단의 끝에 있죠? 두 번째 문단의 끝에 보세요. The company will pay the cost for you to stay at a nearby hotel. nearby hotel 밑줄. 질문, nearby는 여기서 호텔을 꾸며주니까 뭡니까? 당연히 형용사. nearby hotel. 다시 nearby hotel. nearby.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독해를 간단하게 두 개만 해봤고 오늘은 첫날이라서 이 개요하고 간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카페에 가시면은 다음 카페에 다음에 정주영 토익이라고 치거나 쿠키학원 스파르타 캠프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해설 같은 거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 번 읽어야 된다라는 거 글을 요것만 가지고 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독해에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읽고 마는 거 문제 푸는 연습은 다른 외부 자료 가지고 뭐 해도 괜찮아요. 그 외부 자료를 가지고 해도 여러 번 좀 읽어라. 아시겠죠? 특히 많이 나오는 글의 소재인 편집글 같은 거.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